네, 오늘 오전에 서울 광화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청와대가 어렴풋이 보이고 그 뒤에 인왕산은 형체만 겨우 알아볼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안개와 미세먼지 때문에 DMZ 방문을 취소했죠. 오늘 팩트체크는 가을철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첫 번째로 가을 하늘이 청명해 보이면 공기도 깨끗하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네. 진짜 실제가 꼭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오늘 오후 1시 50분에 저희 팀이 JTBC 사옥 옥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멀리에 남산 네. 그리고 서울타워가 잘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미세먼지 경보는 매우 나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기의 질이 나쁜데도 하늘이 맑게 보이는 건 일종의 착시입니다. 빛을 반사시키는 초미세먼지가 많으면 우리 눈에 하늘이 뿌옇게 보입니다. 반면에 입자가 상대적으로 큰 미세먼지는 빛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농도가 짙어도 맑은 것이죠. 오늘 오전에 초미세먼지가 많아서 흐렸지만 오후에는 미세먼지 농도만 높아서 하늘이 맑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을 하늘이 좀 푸르다고 해서 무조건 깨끗한 건 아니군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확인할 건 가을 미세먼지는 덜 해롭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2013년에 연세대 의대 환경공해연구소에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니라 차량 배기가스라는 국내 요인에 초점을 맞춰서 독성을 파악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를 계절별로 모아서 사람의 기관지 세포 배양액에 넣은 뒤에 생존율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의 경우입니다. 논문의 그래프를 저희가 왜곡 없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세로축이 생존율이고요. 가로축이 농도입니다. 농도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저 노란색 겨울입니다. 세포 생존율이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위에 붉은 선으로 표시된 가을도 생존율이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봄, 여름에 비해서 가을, 겨울에 도심의 미세먼지가 사람의 기관지를 더 손상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결과만 보면 오히려 봄보다도 가을과 겨울에 더 조심해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초미세먼지를 보겠습니다. 기관지의 가장 치명적인 계절은 저 붉은색인 가을이었습니다. 그 뒤로 노란색 겨울이었습니다.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의 독성 역시도 가을과 겨울에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를 맡았던 전문가는 봄, 여름과 달리 기온이 낮은 가을, 겨울에 이런 차량 배기가스가 완전히 타지 않은 채 배출될 수 있고 그 속에 유해 성분이 독성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심의 주 미세먼지 소스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볼 수 있고요. 자동차 배기가스는 온도가 낮아지면 불완전 연소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겨울철 경우에는 봄철하고 같은 먼지 양이어도 그 안에 있는 독성 물질의 함유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양의 미세먼지라도 계절에 따라서 독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사실 이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연구는 참고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차량의 배기가스에 초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현재 정부도 배기가스 절감 같은 국내적 요인에서 단기적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2013년에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연구가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팩트체크 시간인데요. 건강한 사람은 미세먼지를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발암물질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가치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커피도 발암물질이라고 했다가 아닌 걸로 됐다. 이게 누가 한 얘기일까요? 어제 이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발언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윤석규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만드는 주무부 차장관이 이게 별로 위험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면 듣는 사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정말 그런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윤 장관이 그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라 어쩌면은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예.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이달 초에 나왔죠. 이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그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지정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하면서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커피하고 지금 비교를 했는데 예. 그만큼 이제 WHO의 발암물질 분류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WHO의 우려도 과장된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커피는요, 1991년에 방광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분류가 됐다가 윤 장관 말대로 바로 지난 15일에 WHO에서 그런 어떤 근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그룹 3군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애초에 처음에 이제 커피가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던 거는 볶는 과정에서 생긴 한 천여 개의 화학물질 가운데 일부가 쥐 같은 설치류의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였습니다. 예. 근데 인체에도 같은 영향일지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 결과가 없어서 그렇다면은 아마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EB 그룹으로 분류가 됐던 겁니다. 예, 예. 여기에는요, 휘발유 연기나 피임약, 휴대전화 전자파, 절인 야채 등이 이 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애초에 커피는 그렇게 아주 위험한 군으로 분류되진 않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미세먼지는요, 각종 암과 심혈관 질환, 또 그리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서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오면서요, 2013년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는요, 포름알데히드나 성면, 담배 연기 등이 포함이 되니까요, 커피와는 차원이 다른 발암물질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비교 대상이 뭐 부적절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장관이 또 한 얘기 중에 예. 일부 의사들의 입장이라고 전하면서 건강한 사람은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미세먼지는 뭐 메르스 같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증상이 없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은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사 의견이 매체를 통해서 종종 나오기는 했습니다. 실제 미세먼지는요, 노약자나 원래 병이 있던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이고 이들이 이제 미세먼지에 취약한 거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당장 미세먼지 마시고 쓰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건강한 사람에게조차도 지금의 대기 수준 자체가 사망률을 증가시키거나 질병을 야기하거나 그런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대기 오염 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암물질로 통으로 지정된 그런 상태니까 WHO의 정한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죠. 일반인조차도. 건강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질환이라는 게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자꾸 쌓여가지고 점차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심각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미세먼지도 그래서 건강할 때부터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모두들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예, 그 이야기대로 이제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미세먼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이야기는 마치 시도 때도 없이 담배 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보고 당신은 건강하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다는 그런 의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현재까지의 의학적인 결론으로는요.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든 미세먼지는 모두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착용을 해야 한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환경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좀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사람들은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부에 확인을 해본 결과 장관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불필요한 공포를 경계하자는 취지였을 뿐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처에 소극적인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자, 바로 얼마 전에 고등어구이가 미세먼지 주범인 듯한 보도자료를 냈다가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철회했던 곳, 바로 환경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보면은요, WHO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장관은 WHO의 주장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불필요한 공포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부터 그것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WHO를 믿을까요? 우리 환경부를 믿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뭐 답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얼핏 그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너무 좀 한가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마라톤 하신 분들도 계시고 등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특히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좀 그 나쁜 공기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이들도 마스크 하지 않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마스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주말에 아무튼 그런 좀 안타까운 풍경을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 취재해서 나가보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평소 그 하던 운동을 중단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과거 이제 또 게다가 이제 몇몇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요. 운동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미세먼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운동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또 몇몇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소개된 바도 있는데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에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분들 가운데서도요. 비 오면은 비 온다고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마라톤 대회를 취소할 거냐. 미세먼지는 오히려 마라톤으로 이길 수 있다. 마스크 안 하고 뛰었는데 멀쩡했다. 뭐 이런 반응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물론 지금은 멀쩡하죠. 근데 나중에 어떤 나쁜 결과로 나타날까 봐 걱정인 거죠.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그죠? 매일 이렇게 나가서 다니신 분들은 또 요즘은 거의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예. 좀 무감해졌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운동 효과라는 게 미세먼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는지 한번 봐야지 될 텐데요. 예. 일단 뭐 세계보건기구 WHO가 미세먼지를 폐암 등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 앞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게다가 또 최근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미세먼지가 짙은 날일수록 심근경색, 급성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어제 같은 날 서울 시내를 달린다는 거는 밀폐된 방 안에서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면서 마라톤 대회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취소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렇게 그 10시간 내지 12시간 이상 밀폐된 곳에서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 같다라는 것은 그게 뭐 근거가 좀 있는 겁니까? 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이탈리아 국립암센터가 했던 실험입니다.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요. 담배 한 개비를 태울 때 그리고 또 디젤 자동차를 공회전시킬 때 모두 유해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 그 양이 담배를 태울 때 최대 10배 더 많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대기 중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당 162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날 밖을 돌아다니는 게 이 담배 연기가 나오는 방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나 더 나쁘다는 분석도 나왔던 겁니다. 예. 물론 이 각각이 서로 기준이 달라서 환경운동연합 주장대로 정말 10시간 이상 담배 연기 마신 것과 같을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23일 밤 마라톤 대회가 있기 전날 뭐 서울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373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가장 높았군요, 전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뭐 상당히 건강에 좋지 않았을 거란 점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감안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조건이 뭐냐면 야외 운동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보다 호흡량이 훨씬 많아지니까. 그 운동하다 보면은 코로 숨 쉬는 것보다 입으로 숨 쉬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오염물질을 흡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예. 그 뛰면 아무래도 호흡이 가빠지고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 특히 코가 아니라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가만히 있을 때 이제 성인의 호흡량은 1분에 6리터 정도입니다. 근데 오래 달리면은 80리터 정도로 증가를 하는 거죠. 6에서 80리터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기 중 미세먼지도 당연히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하루 이틀 쉰다고 운동 효과가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미세먼지 많을 때 운동하는 게 실익이 없다라면서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운동을 자제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뭐 폭우나 폭설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들을 훨씬 더 하지 않고 예. 체감도 덜하는 건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전국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목록입니다. 아, 이렇게 많나요? 그렇습니다. 무려 20곳 가까이에서 열렸는데요. 예. 미세먼지로 취소됐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미세먼지 경보를 내릴 때 이제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 이렇게 정도로만 하지 구체적으로 강제성 있는 지침을 둔 거는 아닌데요. 미세먼지가 정말 치명적이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정말 그 심각성을 느끼게 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인공 강우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인공 강우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미세먼지 해소에 효과가 있을까요? 팩트체크팀이 국내외 연구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인공 강우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비가 내리게 만드는 건데 중요한 건 예정에도 없던 비를 무조건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네. 비구름에 화학물질을 쏘아서 미리 내리게 하거나 많이 내리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화학물질은 로켓으로 쏘아 올리기도 하고 항공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인공 강우 기술이 미세먼지 때문에 개발된 건 아니죠? 네, 1946년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물 부족과 우박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10여 년 전부터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험에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기상국 홈페이지를 보면 가뭄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근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이 이 인공비로 미세먼지를 해결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와전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네. 개막식 때 비 예보가 있었습니다. 이 비구름을 미리 없애기 위해서 인공강우를 만든 겁니다. 이 밖에도 중국이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해결에 성공했다라는 정보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썰이죠. 카드라 중국 기상청이 있는데 거기서도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뭐 자기들이 이야기했거든요. 사막 지역도 있고 그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물 확보를 위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인공 강우 실험이 꽤 있었잖아요. 결론은 마찬가지였나요? 그렇습니다. 2017년 경기도가 미세먼지 해소를 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 결과 분석 보고서인데 네. 결론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우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9번의 실험 중에서 4번은 평균 0.88mm, 5번은 아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를 해소하려면 최소한 1시간에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와야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기술력 문제는 아닙니까? 기술력보다는 한국의 기상 조건 때문입니다. 네. 미세먼지는 맑고 화창한 날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공강우는 흐린 날, 특히 비구름이 있어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과 인공강우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아까 보도도 해드렸는데요. 태국은 인공비를 뿌려서 미세먼지를 잡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태국은 우리와 다릅니다. 일단 기후가 열대 기후입니다. 네. 비가 쉽게 내릴 만한 비구름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런 태국도 이번이 첫 실험입니다.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 인공강우는 아니고요. 공증으로 물을 뿌리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기술이 앞선 미국이나 러시아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인공비를 뿌린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 강우까지 언급이 되는 건 그만큼 막막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대책들이 뭐 숱하게 나왔는데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 답답함을 오늘 팩트체크 결론도 해소해드리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하니까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